네, 안녕하십니까. 바뀌는 입시 기회가 보인다. 서영고 서상 한편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 분석을 맡은 전현 강태혁 강북청솔 전략담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서강대학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형별 특징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교과전형,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인원이 조금 바뀌는데요. 문이과 각각 3명, 8명 정도가 좀 줄어드는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형 방법도 추천 인원 20명 그대로고요. 교과 90에 출결 10%, 요것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국수, 영탐 중에 3개 각 3등급, 요것도 최저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교과 전형 서강대 같은 경우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같은 라인의 이제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위로는 연고대, 또 옆으로는 성대, 한양대 등등 같이 살펴보았을 때 거의 서강대만이 유일하게 중심을 딱 잡고 그대로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통합선발은 통합이 뭐냐라고 하면 맨 아랫줄에 제가 깨알같이 써놨습니다. 통합선발은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줄여서 보통 지육미라고 많이 합니다. 지육미인데, 이 학부 안에는 신문방송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3개의 트랙이 있는 학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통합으로 뽑습니다. 단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애초에 서강대 학교 특징상 문과, 이과, 인문과 자연의 구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는 전공을 설계 전공이라든지 융합 전공이라든지 이제 다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꼭 인문자연을 애초부터 원래 그렇게 칼같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렇게 통합으로 뽑는 학부가 있구나, 그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 살펴보면 2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같은 나일의 성대 같은 경우엔 내년도에 이제 15명 추천으로 좀 바뀝니다. 그거보다는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받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 편에서도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추천 인원 저거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변동 같은 거는 그렇게 아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추천 인원 저 정도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출결 10%가 들어가는데, 요거 사실상 이제 서강대를 지원을 하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출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렇게 10% 들어가긴 하지만 크게 유의미한 어떤 변별을 가져가는 그런 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같은 거, 요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비고 및 변동사항 맨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뭐냐면은 최저가 저게 24학년도에 한번 바뀐 최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23학년도에 3합 6이다가 올해죠. 2024학년도에 3개 각 3으로 약간 3합 9 같은 느낌으로 좀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도 최저가 완화된 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3학년도에 입결이 24학년도에 소폭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아직 24학년도의 결과는 당연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의 시점이지만 아마도 입결이 좀 소폭 이나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입결이 변화하는 거를 25학년도 학생들은 잘 보고 원서를 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최전역으로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입결은 만약에 올라갔다고 치면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전형 방법 자체가 그냥 서류 100으로 바로 끝나고요. 최저 없습니다. 최저 없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인원도 보시면은 인문, 자연 각각 거의 뭐 변한 게 한 명씩 정도, 오르고 내리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똑같고요. 통합은 아예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2024학년도 하고 내년 25학년도에 변하는 거 없고요. 그냥 서류 100으로 아예 깔끔하게 뽑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학종전형 같은 게 서강대 학종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다라는 의미는 면접이 없으니까 쓰기 편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보통 서강대 정도를 쓰는 친구들이 연고대를 같이 쓸 거죠. 그랬을 때 서강대를 쓸 때 약간 주저주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붙으면은 가야 되는 납치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만약 수능의 이후에 면접이 있었다면은 수능을 일단 보고 나서 면접을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깔끔하게 붙으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지원을 할지 말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민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구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통합선발 모집단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소개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또한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24학년도, 25학년도 변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조차도 변하는 게 거의 없고요. 통합 선발에서 2명 정도가 주는 거 말고는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형 방법 잠깐 보면은 논술 80에 교과 10, 출결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하고 논술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학종, 내신 이쪽이 완전 탄탄한 학생들이 보다는 조금 이제 내신 등급이 그래도 1, 2등급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보통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서강대 논술을 써볼 텐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저 출결, 교과보다도 오히려 이제 출결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미인정이 며칠 이상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근데 제가 맨 오른쪽에 써놨는데, 같은 점수인데 이제 논술하고 교과 점수, 출결 점수를 다 합산한 점수로 봤을 때 동점자 둘이 있으면은 논술 잘 본 친구가 붙는 걸로, 논술이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또 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논술이 60점, 60점으로 A, B 학생이 60점, 60점 똑같다고 쳤을 때 한 친구는 논술을 50점을 맞았고 한 친구는 논술을 45점을 맞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쳤을 때는 같은 총점으로는 똑같아도 그 중에서 세부 내용에서 논술을 더 잘 받고 교과랑 출결이 조금 더 많이 까인 그렇게 감점이 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가 붙는 걸로, 논술을 더 잘 본 애가 합격이 되는 걸로 동점자 처리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수 영탐. 자, 국수 영탐이라고 할 때 항상 국어, 수학 옆에 미적기하나 확통이나 또는 뭔가가 옆에 가로 열고 뭔가 과탐, 사탐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그냥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최저는 깔끔하게 똑같이 3합 7입니다. 3합 7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동 없고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정시 모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수능 100, 당연히 정시이기 때문에 수능 100으로 깔끔하게 뽑고요. 모집 인원 아주 소폭, 보시다시피 조금 변한 건 약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반영 비율마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항상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강대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을 굉장히 많이 보죠. 수학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탐구하고 영어에 특히 변별력이 많지는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오라는 표현보다는 영어하고 탐구를 조금 못 본 친구들이 울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렴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수학을 진짜 잘 보고 나머지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서강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을 노려봄직한데, 어쩔 수 없이 서강대 위치상 일단은 수학이 비중이 높은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온다기보단 수학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조금 못 본 친구들이 오는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을 조금 잘 본 친구들은 서강대학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영어하고 한국사 가산점 좀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아시다시피 3등급쯤 됐는데도 감점이 2점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갈 때 0점 감점에서 이제 3점 감점, 3점 단위씩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데 3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강대 3등급일 때 2점. 그러니까 고대에서 영어 2등급을 맞았을 때 3점 감점보다도 서강대에서 3등급을 맞았을 때는 2점 감점이니까 오히려 얘가 1점이 더 이득인 셈이죠. 이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손해를 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아마 3등급까지였을 때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원서 쓰는데 크게 타격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교, 거의 뭐 대부분의 학교가 늘 그렇듯이 4등급까지만 맞으면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둘 다 불리함은 없구나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서강대 편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서강대 자체만 보시다기보다는 서강대를 항상 이제 노리는 친구들은 같이 성대, 한양대까지 뭐가 변하는지 서강대는 그대로 이제 고정 값으로 고정 상수로 두고 나머지 학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원서를 쓰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